수송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베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뉴는 이제 현대자동차 소형, 그러니까 SUV 라인업에서 막내, 그리고 소형 SUV 라인업인 코나 바로 밑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베뉴 가격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데요. 베뉴 가격이 1,400만원대부터 시작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400만원대 차량이 뭐가 있지?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가장 저렴한 차량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1,400만원대 라고 하면 경차 모닝보다는 좀 비싸죠. 근데 레이 정도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 이 베뉴 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베뉴 같은 경우는 소형 SUV 중에서 제가 알기에 최초로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수동 변속기를 들어갔다는 점에서 미션 선택에 대한 다양성이 많아져서 좋긴 하지만 1,400만원대로 시작? 그러면은 그냥 깡통으로 사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수동 변속기다, 근데 나는 수동 변속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이 1,400만원대 가격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IVT 무단 변속기까지 넣으시려면 한 1,600 한 중반? 1,630인가 1,640만원대 가격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스토닉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뭐 그 깡통 모델로서 한 2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엔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엔진은 아마 1.4 가솔린의 스토닉과 1.6 가솔린 모델인 베뉴의 가격이 좀 비슷할 텐데, 그만큼 초반 가격이 1,400만원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동 모델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오토로 사신다고 하시면 1,60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걸 보셔야 되고, 사실 오늘 이제 시승한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에 올라갈, 오늘 시승하는 이 차량은 약 한 2,300만원 정도대에 처음에 생각하신 깡통 모델과 약 1,000만원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거의 뭐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싸게 사야지 라고 하셨다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코나를 살 수 있고요. 코나를 생각했다가는 산타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을 잘 보셔야 해요. 자, 코나랜다. 베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뉴 주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먼저 소형 SUV, 그래서 좀 저렴한 차량이라 뭐 아쉬운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가격대 이 정도 차량이면 절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IVT 무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현재 아반떼 차량이 이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VT 변속기가 더해진 베뉴는 그냥 딱 주행해보면 딱 아반떼 키워놓은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아반떼보다 뭐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가 조금 높다는 점, 뭐 그 정도? 그래서 뭐 이 차량이 굉장히 뭐 스포티하거나 그렇다고 뭐 굉장히 부드럽거나 그렇지 않고, 아반떼가 AD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했던 슈퍼 노멀, 딱 평균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베뉴예요. 그래서 베뉴 차량에서 주행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연비적인 부분도 만족스러운데, 지금 제가 신길역에서 지금 여기 영동대교까지 왔는데 중간중간에 정체가 조금 있었지만 연비가 약 한 18.8km라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반떼로 제가 스마트 스트림 1.6
GDI 엔진과 IVT 변속기가 적용된 아반떼 차량으로 제가 28 정도까지 연비 주행을 해봤는데요. 그만큼 디젤 엔진이 없는 배뉴 모델이 뭐 그닥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사실 현대자동차는 이 차량을 연간 한 10,000대만 팔자 라고 했는데, 10,000대라는 그 수치는 엑센트가 단종되면서 이 차량이 나왔던 만큼 엑센트 판매량이 작년 연간 한 5,000에서 6,000대 정도였으니까 딱 2배만 팔자라는 생각이고, 코나 같은 경우는 약 한 39,000대? 40,000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그보다 4분의 1 수준만 팔아줘도 우리는 만족한다 라고 할 정도로 딱 노멀적인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배뉴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놨는데요. 한국 시장에서 연간 10,000대를 목표로 한 이 배뉴는 인도에서 약 8일 만에 9,000대가 팔렸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은 약 2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벌써 오픈빨로 벌써 2만 대를 팔아버린 거예요. 한국 시장이 전략 모델이 아닌 배뉴가 인도 시장 전략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VT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어서 사실 아반떼와 동일한 파워트레이닝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1.0 가솔린 터보, 그리고 1.0 일반 NA 모델, 그리고 1.4 디젤인가 아마 그렇게 3가지 트림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의 모든 차량이 다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왜 이렇게 때문에를 많이 해? 근데 때문에 한국의 배뉴 또한 수동 변속기를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적용해서 1,400만원대까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인도 시장 때문에, 인도 시장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동 변속기를 한번 타보고 싶지만 시승차가 모두 IVT 미션 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초반에 이렇게 좀 뻘소리를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차량에 대한 굉장한 특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아 셀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굉장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뉴 같은 경우는 딱 그 중간적인 노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사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여성 오너분들의 첫 차로 현대자동차에서 한 대를 추천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이 차량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양도 나쁘지 않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약 한 2,000만원대, 2,000만원, 2,100만원 정도의 가격대 정도의 옵션을 넣어주신다면 뭐 딱히 뭐 부담도 없고요. 그렇다고 연비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소형 SUV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디젤 엔진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 바로 배뉴인데, 디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엔진 오일도 잘 교환해줘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선택지 없이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현재 지금 신길역에서 영동대교부터 정체가 조금 해소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약 한 18km를 주행하면서 지금 딱 연비 20km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이 디젤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전체적인 연비도 좋고 주행적인 느낌도 꽤 괜찮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살짝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시트 포지션이나 아니면 스티어링의 이런 위치,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뭐 차량 구조를 보면 남성분들보다는 좀 여성분들한테 조금 어필하려고
좀 노력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혼라이프라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굉장히 했지만 인도 시장에서는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열 공간이나 2열 공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차라리 혼라이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성을 위한 차? 아니면은 애견인을 위한 차?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필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혼라이프 하니까는 2열 공간이 굉장히 좁아 보이거나 별로거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2열 공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모닝이나 아니면은 뭐 레이 같은 경우를 뭐 패밀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열 공간을 사용하신다면 더 만족스러운 2열 공간이고요. 그렇다고 이 차량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또 2열 공간이 저 새끼는 좋다 그랬는데 나는 별론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1열에서 운전도 해보시고 조수석에서 앉아도 보고 그리고 2열 공간까지도 앉아보시는 그런 다양한 시승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 봅니다.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차선 이탈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제가 손을 떼도 약간 코너링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스티어링을 조절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스티어링의 느낌은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부들부들한 느낌도 아닌 그냥 딱 이 스티어링의 느낌이나 전체적인 느낌만 보더라도 그냥 아반떼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계기판도 아반떼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면 이 차량이 소형 SUV인지 아니면은 아반떼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냥 아반떼 같네요. 이거 아반떼 같은데 뭔가 조금 시트 포지션을 높여놓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는 아반떼와 자꾸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반떼와 좀 뭐 비슷한 동일한 엔진에 차체가 좀 커졌다는 거 제외하고는 아반떼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은 뭐 GDI 엔진에서 MPI 방식으로 좀 바뀐 엔진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가 가속성은 좋지는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GDI 엔진은 직분사 엔진으로 엔진 연료를 많이 쓰면서 가속감을 줬는데, 사실 아반떼를 타는 분들, 아반떼 스포츠 제외하고 일반 노멀 아반떼를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연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점차적으로 디젤 엔진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디젤의 효율성 그리고 가솔린의 가격, 이 두 가지를 합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입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뭐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가속적인 부분에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량 가속력, 메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바로 코너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노멀했던 그런 느낌이지만 코너링을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뭔지 모르게 잡아주는 느낌? 이게 기계적인 느낌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주행을 하다 보면 그냥 약간의 코너링은 모르겠는데 조금 IC 인터체인지 같은 부분에서 조금 속도를 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괜찮은 만족감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코너링이 좋지?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사실 좀 더 오랜 시승과 많은 시승을 해본다면 알겠지만 지금 약간 깊은 이제 코너링으로 이제 인터체인지로 들어갈 예정인데, 코너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선을 좀 끄자. 자, 코너링을 진입을 하면 전륜구동 모델인데 꼭 사륜구동 같은 느낌을 좀 주곤 있어요. 물론 뒷바퀴에서 힘을 내주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코너링을 들어가면서 악셀링을 밟아도 언더나 뭐 그렇다고 오버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 악셀링을 얘가 좀 막아주는 느낌? 코너링에서 악셀링이 깊어져도 막아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뉴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슈퍼 노멀 차량인 베뉴 모델이기 때문에 베뉴 모델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무난하면서 그리고 뭐 조금 공간은 여유롭게 그리고 하지만 차량 가격은 저렴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베뉴 주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수성 감사합니다. 저는 라스카도로 했습니다.